구독자 어깨 영상 컨설팅입니다.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는 1, 2, 3, 4 중에서 1, 2번은 제가 직접 진단을 하겠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불편한 증상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운동할 때 어깨가 뜨는 현상이 있어요. 뜬다는 말은 일단은 날개뼈가 불안한 거죠. 스키장에서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으면서 다음 날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 손을 잘못 짚으면 보통 손목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체중이 팍 실리기 때문에 어깨가 못 버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팍 실리니까 어깨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뼈가 원래도 안 좋았지만 부딪히면서 날개뼈가 완전히 불안한 거죠. 날개뼈가 뒤로 뜨면은 가장 먼저 풀리는 게 전거근입니다. 여기서 탁 짚었을 때 어깨가 안 빠지고 고정이 되면은 전거근이 잘 받쳐주는 건데 넘어지면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전거근이 이미 힘이 풀린 거예요. 전거근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전거근이 약하니까 당연히 미는 운동에서 동작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MRI 검사했는데 오른쪽 극상근 50% 파열인데 여기서도 제가 파열하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짧게만 할게요. 50% 파열은요, 극상근이라는 전체 근육에서 반이 다 파열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MRI로 나오는 거는요, 극상근 전체가 찢어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밀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까만색, 흰색 이런 걸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전체를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0% 정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다 파열되고 50%만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극상근 파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열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즉 나머지가 다 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극상근 쪽에 과하게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다쳤기 때문에 이 진단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극상근 파열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근육 검사를 했을 때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구조적으로 검사했을 때 그냥 극상근 위치일 뿐이지 사실상 다른 근육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치료 케이스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 동작할 때도 앞어깨 통증, 그리고 Y 레이즈 날개뼈를 올릴 때 날개뼈 안쪽 통증 뭐겠어요? 일단은 날개뼈가 떴잖아. 이미 넘어지면서 날개뼈 뒤로 떠 있는 상태니까 뒤로 보내거나 올리거나 날개뼈를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확실히 넘어지면서 전거근이 확실히 풀렸고 날개뼈가 완전히 제자리에서 떠 있다. 마치 익상견갑과 같은 상태일 확률이 높겠죠. 전거근이 풀렸다 해서 무조건 익상견갑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거근이 잘 작동을 안 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일단 제 영상 보고 운동을 병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거근하고 견갑학원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고, 하나씩 볼게요. 오른쪽 날개뼈 회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겠어요? 견갑의 상방 회전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이것도 역시 일단은 전거근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으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가고, 바깥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내외전하려고 하면은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뻗기만 뻗는데 팔꿈치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이 완전히 풀려 있는 거야. 그리고 억지로 내외전을 하려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내외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견갑하근의 문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나면 팔을 조금만 올려도 충돌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통증은 없음. 뭐겠어요? 날개뼈 회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충돌 생기죠. 지금 통증 없더라도 나중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골반 나왔죠. 오른쪽 골반은 평소에 타이트하대요. 스쿼트를 앉으면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 통증은 없어. 이건 뭐예요? 오른쪽 골반이 타이트하다는 말은 오른쪽 골반을 과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골반이 약할 수도 있고 왼쪽 골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 날개뼈가 다쳤으니까 사실은 왼쪽 골반이 약해서 보상작용으로 오른쪽 골반을 과하게 쓸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스쿼트시 쏠리는 것도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그리고 골반 문제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광배대원근 날개뼈 뒤쪽입니다.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프레스하면 점점 어깨가 뜨는 게 통제가 안 됩니다. 뜬다는 것 자체가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거근에서 못 잡아주면 뒤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부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못 잡아주면 뜹니다. 그러니까 등 안쪽 능형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이런 애들도 다 풀려 있어요. 증상이 생긴 건 한 7개월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게 7개월 됐기 때문에 뜨거나 이런 건 아마 더 오래됐을 겁니다. 받았던 치료는 주사치료, 기능재활치료,
날개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파워리프팅식 OHP. OHP는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기능 제어 치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개뼈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파워리프팅식 OHP. 자, 보세요. 지금 날개뼈 약하잖아. 날개뼈 잘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날개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파워리프팅식 OHP 하면 어깨 다 부서집니다. 왜냐? 잘 보세요. 날개뼈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날개뼈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근데 날개뼈가 내가 안 좋아. 날개뼈가 불안정해. 날개뼈 움직임이 잘 안 나와. 근데 날개뼈를 써야만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무너지죠. 더 무너진단 말이야. 파워리프팅식은요. 지금 수축 속도를 파워리프팅식으로 하셨는지 프로그램을 파워리프팅식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날개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어깨 엉망입니다. 엉망이 돼요. 쉽게 말해서 헬스로 비교를 했을 때 머신과 프리웨이트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머신은 나머지가 다 잡아주죠. 그 말은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근육이 몇 개 없어요. 그냥 드는 그 근육만 써도 됩니다. 머신이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프리웨이트는 하면 어때요? 근육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을 다 쓰니까 알아서 근육이 다 쓰이는 게 아니고 근육이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프리웨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알아서 작동되는 거 아닙니다. 스쿼트 한다고 스쿼트에 사용되는 근육이 알아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어깨 엉망이거든요. 불편한 증상 정리해 볼게요. 자, 어깨, 날개뼈 뒤쪽 골반 안 좋아요. 프레스할 때 어깨 아프고요. 날개뼈 회전 잘 안 일어나고 어깨 충돌도 있어요. 극상근 파열 진단 받았고 오른쪽 골반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면서 스쿼트 할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선 지금 증상 유추했을 때는 아마 이 패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 골반, 오른쪽 어깨 이렇게 빠져 있을 거고 왼쪽 골반이 약하면서 오른쪽 골반에 보상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날개뼈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 전거근이 약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개뼈 움직임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기는 거고 날개뼈가 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는 다 근육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다 거의 다 못 쓰는 상태일 겁니다. 가슴 운동을 하든 어깨 운동을 하든 등 운동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다? 날개뼈 회전 잘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팔 올릴 때 얘가 끝까지 잘 올라가서 걸리는 것 없이 올라가느냐 요걸 관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날개뼈가 회전이 잘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쭉. 지금 좀 이상하죠? 보시면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지금 여기가 척추가 일자인데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휘죠? 휘어요. 뒤에 그림자도 많이 집니다. 많이 뒤로 튀어나와요. 우선은요,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데 왼쪽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은 오히려 차려서 했을 때는 왼쪽 날개뼈가 뒤로 조금 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좌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여태 척추 일자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휜단 말이야. 지금 일자인데 분명히 휘죠. 지금 한참 여기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이건 측만이 아닙니다. 측만이 아니라 팔을 올릴 때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어깨 사이 간격만 보면은 여기가 좁으니까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올릴 때 이 날개뼈가 벌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모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능력근을 과사용해서 올려버리니까 겉보기에는 다 올라가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회전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기 뒤에 더 많이 튀어나오죠. 근데 이쪽 견갑도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언제부터 틀어지는가 보면은 팔이 90도 지날 때부터 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뼈를 뒤로 보내면서 올리는 거예요. 날개뼈가 앞으로 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서 올리는 겁니다. 뒤로 보내면서.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이 제대로 상방회전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전거근이 완전히 약해서 상방회전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능형근이 대신 과사용한 거예요. 뒤에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OHP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올릴 때마다 다 틀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척추도 안 좋지. 아마 이쪽도 엄청 안 좋을 거예요. 날개뼈를 사용하는 프리웨이트 동작을 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팔 뒤로 보내는 거.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 뒤로 넘어갔을 때 약 45도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45도 넘어가는지. 쭉쭉쭉쭉쭉쭉쭉. 얼추? 한 4, 50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충분히 잘 넘어갑니다. 요거는 뭐 앞쪽 근육이 그렇게 타이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가죠? 40~50도. 가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푸시업 보겠습니다. 푸시업. 날개뼈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빛이 위에서 쏘긴 하는데 날개뼈가 막 그렇게 많이 떠 보이진 않죠. 자 우선은 오히려 여기서도 특이한 게,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왼쪽 날개뼈가 더 떠 보입니다. 아까 차려댔을 때도 왼쪽 날개뼈가 더 떠 보였죠. 왼쪽 전극근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른쪽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팔꿈치 간격이 좀 다르죠. 팔꿈치 간격이 보시면은 여기가 더 좁아, 여기가 더 넓어.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몰라요. 왜냐? 지금 이분이 의도를 한 게 이거를 의도했는데 얘가 좁아진 건지 좁게 했는데 벌어진 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바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좌우 비대칭이 확실히 있다. 근데 날개뼈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기보다는 뭔가 팔, 어깨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쭉. 자, 요거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팔을 앞으로 뻗으면은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가고 내외전하면은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뭐 보셔야 되냐면 접히는 부분이죠. 접히는 부분. 접힌 부분이 얘는 한 요쯤 보고 있는데 얘는 조금 위에 보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했는데 얘가 이 팔꿈치가 더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는 요쯤인데. 제가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얘는 약간 요렇게 있고 얘는 요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래쪽 팔은 정면인데 윗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안쪽으로 돌리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풀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견갑하근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내외전시키면 통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견갑하근은 풀렸어요. 억지로 내외전 한다고 해서 견갑하근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근육, 가슴 근육 같은 걸로 돌아서 당겨버리니까 뭔가 이게 어깨뼈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찝히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견갑하근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우선은 지금 이쪽 장요근 약할 거라고 예상하고 전거근과 견갑하근이 약한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선 약한 쪽은 이렇게, 아마 긴장돼 있는 것도 아마 이 패턴은 무조건 긴장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넘어갈 때 만세할 때 이쪽 과하게 썼죠. 그리고 오른쪽이 타이트하면은 무조건 요 서해부 쪽은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거근하고 견갑하근도 약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약하면서도 경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하면 그 풀려서 그냥 말랑말랑하고 풀려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은 막 쪼여가지고 힘이 강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약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뭐 풀려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케이스를 보면은 풀려있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마 두 개 다 안 좋을 거예요. 우선 푸는 걸 먼저 하세요. 푸는 거는 좌우 장요근 아마 다 안 좋을 겁니다. 다 푸세요. 그리고 오른쪽 전거근, 오른쪽 견갑하근, 그 다음에 오른쪽 능형근, 얘들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위에 세 개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능형근은 제가 올린 적이 없는데 이 회전근개 뒤쪽 푸는 것과 동일하게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얘들만 약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얘들은 확실하게 약해져 있을 것이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장요근, 오른쪽 전거근, 오른쪽 견갑하근, 얘들은 운동, 그러니까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낮은 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거근이나 얘들이 아예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육이 꺼져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이미 꺼져 있으면요, 운동해도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하는 교정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좋아져, 꺼져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으로 좀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고, 운동하고 이완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내가 불편했던 움직임 있죠, 그게 개선이 되는지 반드시 재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평가에서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났다면 계속 진행을 해도 되지만, 해도 여전히 안 좋아, 혹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요 방향들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